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DWDSN BA 스무트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논문인데, 이게 제가 저희 슬랙에 올린 대로라면은 로스 펑셔널 랜드스케이프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 랜드스케이프가 아니라 이 인풋 스페이스에서의 랜드스케이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실망을 했고요. 아무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 대해서 오퍼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 관련한 좀 이런 더블 디센트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은 이렇게 어떤 노이즈 데이터셋에 대해서 샤플리 인터폴레이트를 하면서 이 중간에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따라가게 점점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더블리센트가 나타난다는 직관이 이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이걸 보고 뉴럴 네트워크도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걸 보았는데, 근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좀 이런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이런 인터폴레이션이 스무드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 스무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더블 디스트가 일어나고, 이 스무드니스와 더블 디스트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인풋 바리애블은 X로 표현이 되고요. 러버 파라미터는 세타, 그리고 로스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이 D라는 컬리 D라는 기호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건 이제 X와 Y 두 데이터 쌍, 그러니까 Y는 라벨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한 데이터 포인트로 해서 N은 1부터 라지 N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의 샤프니스는 자코비안과 해시안을 통해서 계산이 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그냥 매트릭스로만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L2놈으로 이렇게 L2놈의 평균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해시안은 굉장히 많은 해시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해시안을 사실 계산하려면은 그냥 계산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 해시안을 이렇게 자코비안의 차이에 대한 어떤 평균으로 이렇게 차이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미분값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차이에 대한 변화량으로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샤프니스를 미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한 포인트에서의 자코비안과 해시안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 주변 볼륨에 대한 자코비안과 해시안 값의 민값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그거를 사실 저희가 구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어,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의 펑션 자체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오데식 패스라는 것을 정해서 랜덤한 어떤 패스입니다.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지오데식 패스라는 것을 구해서 이 J와 H를 인테그레이트 오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오덱 패스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스트렝스가 있어서 스트렝스를 이렇게 키워 나가면서 어떤 파라미터 저희가 생각하는 랜덤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랜덤하게 정해서 랜덤한 방향으로 이 스트렝스를 가지는 어떤 파라미터를 생각을 하고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어, 랜덤 버리애블을 생각을 해서 그 랜덤 버리애블을 가지고 이제 그 이 지오덱 패스를 제너레이트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볼륨 패스에 대해서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양이죠. 양인 이제 시그마를 가지고 패스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 시키고 그 라인 인테그랄 시킨 것을 이제 평균을 내서 모든 패스에 대해서 평균을 이렇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볼륨 오버 볼륨으로 이제 생각이 되니까요. 그걸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에버리지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패스를 저희가 함부로 제네레이트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로스 펑션에 이제 어떤 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 주변에만 이제 이 패스가 머물러야 될 텐데 그걸 이제 빅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생각하는 건 이미지 데이터인데 이미지 데이터를 SVD를 일단 시켜요. SVD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작은 그 싱귤러 밸류를 삭제함으로써 예, 데이터를 이렇게 어규멘트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랜덤이 아닌 것 같죠. 랜덤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멘트 해주실 분 저밖에 없잖아요. 예, 랜덤인지 왜 저도 왜 랜덤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질 텐데 왜 랜덤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수도 랜덤하게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설명이 없어가지고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K 번째 싱글러 밸류를 지우는 거면은 음, 뭔가 그쵸. K게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잘 K예요. 여기서 모르겠군요. 위에서는 네, 저도 스트렝스를 줬잖아요. 이 S가 이 K인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하위 몇 퍼센트 하위 K의 싱글 밸류를 없앤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P에 따라서 이레이징하는 싱글 밸류가 달라지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논문을 제시하면서 그 논문에서 했던 방법의 바리언트로 이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을 봐야지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니요. 저도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거를 이해하려고 이 논문을 본 건 아니라서 제가 이 방법을 정확히 보진 않아서 예,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요. 예, 일단 이렇게 더블 디센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더블 디센트에 대해서 이 조직 패스의 이제 그 길이 그러니까 볼륨의 크기죠. 볼륨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플로팅을 해놓은 건데 풀센트로피 자코비안 헤시안을 보면은 거의 이제 이 더블 디센트 경량성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서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뭐 시파 10 일단 셋업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시파 10과 이제 시파 100의 데이터에 대해서 컨브넷 그러니까 내 4컨볼루션을 레이어를 가지는 컨브넷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즈넷 18에 대해서도 학습을 시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파 10에 대해서 그 20% 노이즈 라벨을 더한 시파 10 데이터에 대해서 컨브넷에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자코비안과 해시안의 값이 굉장히 이제 이 인터폴레이션 트레쇼홀드 주변에서 치솟은 것으로 보아 인터폴레이션 트레쇼홀드 주변에서는 어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아웃라이어 같은 것에 샤플리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는 것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과 후 그러니까 좀 더 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 리전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샤플리 인터폴레이션을 하지 않고 좀 이제 제너럴한 그런 펑션을 따라가도록 스무드하게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시파 100에 대해서는 이제 노이즈 레벨이 아닌데도 이렇게 잘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자코비안과 헤시안이 이렇게 치솟는 현상이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좀 액추얼 데이터에 대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 이제 근데 시파 그 100은 예, 사실 엄청나게 노이즈예요. 레이블 자체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비판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보자면, 사실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 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아티피셜 노이즈를 좀 더해줘서 한 건데, 그래서 보면은, 뭔가 10화 100에서 그 위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0에서부터 증가해 나가는데, 사실 클린 라벨에 대해서 이제 10화 10에 대해서 아마 이건 한 거일 거예요. 예, 10화 10. 근데 10화 10에서는 0에서부터 시작할 때도 좀 이제 높은 어큐러시를 보인 것으로 봐서, 이게 좀 노이즈가 많은 영향일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요. 예. 아무튼 뭐 노이즈 라벨에 대한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노이즈 라벨이 있을 때 좀 더 이제 샤프하게 이 인터폴레이션 트레շ홀드 주변에서 이렇게 어 인터폴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클린 라벨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나타나긴 한데 노이즈 라벨보다는 좀 더 이제 스무드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포크와이즈 더블 디센트 그로킹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 이 샤프니스가 변하는 그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에포크인데 여기서 자코비안이죠. 예, 이게 자코비안이죠. 이 자코비안이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점 이후로는요. 맞아. 근데 이 논문의 뷰가 음. 노이즈 레이블이 왜 더블 디센트로 이어지는지 설명하는 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해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약간 뭐 해시안이나 자코비안 보더라도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봤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샘플 스페이스에서의 그 해시안과 그걸 보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노이즈 라벨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 그 이미지 매니폴드 위에서 약간 비슷하게 위치해 있는 애들인데, 근데 레이블이 다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학습해야 되는 그 타겟 자체가 좀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주변끼리 음. 계속 다른 거죠.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좀 이제 직관을 잘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거를 다른 이제 더블 디센트 연구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저는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음,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다음으로는 프랙티컬 트레이닝 세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시파 10, 20% 로이즈 라벨에 대한 시파 10 데이터를 가지고 레즈넷에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레즈넷 18에서 학습을 시켰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이 위즈를 달리했냐면, 이제 그, 어, 베이스 그 레이어에서의 위즈를 달리하면서 그 학습을 시키면서 이제 발리데이션을 시켰습니다. 에이덤 옵티마이저를 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터폴레이션 스레셜드 주변으로 자코비안과 해시안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커플링 스무드니스 프롬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 모델이 그 스몰 데이터와 이레귤러 디시전 리전을
굉장히 샤프하게 그 인터폴레이션 스레ሾ홀드 주변에서 샤프하게 이제 이렇게 피팅을 한다라는 그런 하프테시스를 여기서 세워볼 수가 있었는데,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인터프리테이션이 정말로 맞는가, 그거를 설명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다른 논문을 인용하면서 어떤 아시메트릭 노이즈 라벨을 막 정하고 하는데, 그 아시메트릭 라벨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부분은 리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일단 가져갈 레슨이라고 한다면 이 더블 캐스트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이제 노이즈 라벨에 대한 샤프니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한 피팅의 샤프니스와 관련이 돼 있다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논문이에요? 이 TMLR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TMLR이요? 예, 예. 언제 논문이에요? 2023년 올해 논문입니다. 에? 진짜요? 예, 예. 어, 헐. 그 올해 4월에 나왔네요. 이제 TMLR에 이제 액셉트가 됐다고 하고요. 어디 나와 있지? TMLR. 그러네요. 사실 저 보면서 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예, 저도 사실 TMLR에 되었다길래 좀 더 흥미로운, 물론 이것도 많이 흥미롭긴 하지만 그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보면서 약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망감. 이거? 예? 너무 당연한 결과를 계속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예.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저희도, 이게 학회 페이퍼를 저희가 좋은 애들만 보는데, 예, 좀 덜 좋은 애들도 보면은 그런 벽이 생각보다 낮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제 아이디어만 잘 내가지고, 어떻게 실험만 잘 해서 데이터만 잘 뽑으면은 이런데 금방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더라인은 운적인 게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들어봤을 때. 문적인 게요. 리뷰어를 누구 만나고 하는 게, 네, 보더라인은 아무래도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안 좋아하는 연구니까 아, 그래서 좀 운이 따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 사실 별 내용이 많이 없는 논문이라서 이렇게 일찍 끝나게 된 것 같고요. 뭐 더 코멘트 해주실 게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